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44년간 월 평균 수익률이 언제 가장 많이 났나 했더니 11월이 가장 많이 났대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11월이 가장 많이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11월이 된 만큼 우리의 수익률 11월의 수익률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오늘 한번 오프닝을 방송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푹 쉬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말을 안 하다 와서 여러분들 너무 기다린 만큼 좀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랑 같이 주식 이야기 마음껏 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월요 주식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네. 너무 피곤하셨나봐요. 아니 힘이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매 연간 11월이 좋네, 왜요? 언제가 좋네 이런 거 하지 마. 의미 왜요? 없어. 한국 증시는 의미 아무 없어요. 의미 없어. 지 멋대로야. 아니 그래도 뭐 저기 나름 그래도 기왕이면 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그래도 뭐 오늘 희망을 봤으니까. 오늘 약간 그러니까요. 희망을 봤죠. 네. 11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장이 오늘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금요일장은 좀 네.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이 또 네. 얼마 없잖아요. 남의 대선은 뭐 본인 남편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국 대선에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이슈가 있는 11월인 만큼 좀 알차게 출발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았어요. 갑자기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속보로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콜 수익으로 수익을 좀 벌었습니다. 오. 감사해요, 사부님. 네, 콜 수익 축하합니다. 사부님 덕분에 여기 ELW 시장에 좀 발을 담그면서 좀 수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금투세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으니 이 이슈로 불타서 점점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너무 그동안 안 가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속에 저게 문제야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맞아, 불확실성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되면 시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또 줄어들기도 마련이고 또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 뭐 오늘 이제 그 여당 대표 쪽에서 요목 한 네 가지 이유로 이게 시장이 안 간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집권 여당 혹은 정부가 지금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네 가지를 했는데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입니다. 다 그냥 그 네 가지도 그렇고 금투세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금투세 폐지로 이제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동안 못 갔으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팡팡팡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잘 보세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네, 거예요. 네. 그 공매도 공매도 금지한다. 네, 맞아요. 11월. 네. 그랬네요. 하면서 주가가 그때는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우리가 공매도 금지하면 1년 넘게 지금 금지 중이에요. 1년 딱 넘었잖아요. 딱 내년 이제 상반기에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럼 1년 반 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 공매도 금지하는데 그럼 그때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 뭐 3천간에 4천간에 어떤 사람은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공매도 때문에 2차전지 못 간다고 하는데 공매도 없어졌는데 2차전지가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금투세를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투세가 폐지됐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안 한다고 해서 네. 주가가 막 3천, 4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자. 드라마틱하게 막 다 오른다 막 이런 것까지는 네, 아니다. 조금 이제 네. 억울하다 싶은 네. 게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핑계대기 참 좋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는 거야 했는데 그나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유난히 안 좋았던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근데 다른 이것마저도 이유들도- 갖다 못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해소가 됐고 끝났으면 네. 오늘 이제 이 상승이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 오늘은 네. 이 이유가 네. 작동했나 보다라고 네. 정도 생각하고 내일이나 네. 모레나 이게 또 상승 영 지지부진하면 그 효과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또 이제 중요한 것들 항상 지나간 것보다는 이제 다가올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중점을 잡자.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금투세가 아무튼 폐지가 되면 그런 수익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순환이 더 많이 돌아서 더 많이 그 상승 아니 근데 여력이 잘 있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잘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 오늘 욕 엄청 먹는데. 잘 봐요. 네. 만약에 여기 네. 앞에 그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네.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네네. 이게 한 2년 뒤에 네. 5배 오를 거야. 어. 근데 5배 오를 건데 네. 내가 1가구 2주택이야. 혹은 내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네. 1가구 2주택이야. 네. 근데 이걸 샀단 말이에요. 네. 세금은 절반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살까요? 사죠. 5배 오른다고 확실하면 사죠. 사죠. 네. 세금 절반 내더라도 그쵸. 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아. 금투세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거야. 주식이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손실 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손실 난 걸 소급 적용해 주는 거를 5년밖에 안 해준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년, 네. 뭐 30년 이렇게 해놔야지 네. 맞는 건데 왜냐면 수익 날 때 있고 손실 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5년이 아니라 네. 한 15년이나 10년 이거 뭔가 길게 해놓고 나서 그럼 내가 올해서 돈을 벌었어 세금 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 다음에 내가 손실을 났을 때 상세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투세 문제점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손실 날 때 있고 수익 날 때 있는데 손실 난 거에 대해서 5년이 지났을 때 네네. 내가 소급을 못 받으면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맹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못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적당히여야지 네. 너무 과하게 물리려고 하는 것들 그냥 조금이라도 돈 벌면 무조건 뭐 하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무작정은 좀 문제지 않냐.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하는 육체적 어떤 노동이나 네네. 이런 것들만 뭔가가 노동적 가치, 소득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금융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가 너네들은 맞아. 놀고 자빠져 그치. 있으면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왕창 내야 된다. 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아닌 거죠. 그런 그건. 것도 문제가 있죠. 그건 그리고 문제인 또 거예요. 맞아요. 미국처럼 좀 장기 투자에 대한 네.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을 꼭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년 투자해서 2년 투자 그러니까 한 종목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1년 갖고 있었다, 2년 갖고 있었다, 3년 갖고 있었다 할 때마다 세금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좀 덜 되어 있는 게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제일 큰 건 전 그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거는 딱 소급이 5년밖에 안 된다. 5년 너무 짧지. 그리고 사실은. 그 그러게요. 세금 세율이 이제 너무 높다는 것과 그다음에 네. 금액이 5천만 원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좀스럽게 네. 한 5억이나 수익 났으면 좀 낸다 치더라도 5억 벌면은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내면 되지. 그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거셔야지 징벌적인 그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부자 된 사람들을 왜 자꾸 뭔가가 나쁜 짓 해서 진짜 나쁜 짓 주가 조작하고 나쁜 짓 한 놈들을 빨리 잘 잡아. 그래야 돼 그래서 잡아야지. 건전한 시장 만들어 그런 놓고 잡지도 못하고.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고 지나간 그렇구나. 거기 때문에 네. 이 이후의 영향력에 대한 네. 얘기들을 더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그거 소식이 속보가 딱 나오고 반짝하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영향력에서는 여러 업종에서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유난히 특히 반응을 좀 보이더라. 민감하게. 그래서 일단은 원래 또 주도주이기도 했었죠.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나 유한양이나 얘네들이 맞아요. 밀리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며칠 아침에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빡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효과가 없진 않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보지는 말자. 장기적으로 보지 말자. 이제 요게 하루 이틀 정도의 효과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미대선이 더 중요하고 네, 지금 그렇죠. 이제 그동안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었나? 네. 라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뉴스 언론 막 이렇게 쭉 나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뭡니까 사전 투표가 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7,500만? 네, 7,500만 명 현재. 7,400만.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유권자가 1억 1억 5천만? 1억 5천? 1억 얼마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음. 근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네. 우리나라는 휴일이잖아요. 네. 선거일이. 근데 미국은 휴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높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음.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마트를 가도 음. 1시간 차 타고 간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투표를 하러 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차례로 써서 우편으로 맞아요. 보내거나 맞아요. 해서 사전 투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 해가지고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뭐라 그럴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깐 건 아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 그렇죠. 사전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해리스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내가 트럼프를 찍었지만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쪽팔리니까 해리스 찍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그 정확도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리스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완패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완전히 여기서 네. 어쨌든 사전 네. 거기서 출구조사에서 65%인가 67%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조금은 진짜 박빙이구나. 그래서 오늘 또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또 강했죠. 그래서 오늘 해리스 관련된 종-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3%가 넘게 올랐어요. 오늘 코스닥 다 네. 빨간색이었어요. 오늘 코스닥이 3%가 넘게 오를 수 있는 게 네. 다 이슈가 코스닥에 다 몰릴 수 있는. 아. 예를 들어서 해리스 관련된 거 친환경. 그러면은 친환경도 있지만 사실은 2차 전지. 네.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전지가 폭등했잖아요. 오. 에코프로 얘네들 급등한 이유가 그동안 오. 못 간 게 트럼프 되면 나 되는 순간 전기차 보조금 없어잉 이랬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해리스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전기차 걱정 없겠네? 하면서 전기차로 확 몰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금토세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확 몰렸죠. 그러니까 아침 같은 경우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4% 개장하자마자 그런데 갑자기 좀 플러스 전환되면서 종가상으로 한 5% 정도 상승 막았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7% 8%. 그러면 좀 궁금해진 게 왜 바이오 쪽을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금투세가 적용이 돼요. 네.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쵸.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달 남은 거잖아요. 네. 2달. 네. 내가 지금 만약 바이오를 갖고 있어. 2달 뒤에 음. 1월 1일에 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면은 세금이 안 나가는데 네. 내년 1월 2일에 팔면 금투세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팔까? 지금 정리할까? 말까? 정리할까 말까 했는데 네. 정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리한 근데 뭐야 굳이 팔 필요 없었네?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나 팔려고 했는데 안 팔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도주니까 오히려 또 이런 쪽에 대해서 탄력이 붙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오늘 강했었다. 그러면 왜 금융주를 못 갔냐?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은행주도 그건 좀 차트 쫙 보시면 네. 연초에 오른 것이지 길게 보면 여기서 쭉 행보했어. 차트 한번 볼까요? 금융주요? 예, 신한지주 한번 볼게요. 금융주 저번에 또 네. 꿀팁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한지주 보면 네. 사실은 연초에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지 최근 들어서는 어. 행보거나 오히려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볼까요? 알테오젠은 연초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잖아. 주가가 연초에 8만 7천 하던 게 지금 40만 원, 4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투세 세금 내는 사람이 많겠어요? 신한지주 갖고 있어서 한 40% 50% 올라서 세금 내는 사람이 많겠어. 바이오죠, 바이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이오가 올해 엄청나게 아웃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이오에 대해서 금투세 적용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니까 매도는 줄어들고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끌어줬고 네. 2차 전지가 같이 부모협해줬고 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할 거지만 하이닉스가 급등했는데 네. 젠스왕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또 반도체가 올라죠. 그러니까 네.
뭐 오늘 오늘 뭐 모든 더불어, 이슈가 뭐 기승전 코스닥으로 갈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코스닥에 3.8% 오를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많이 여러 업종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금융주까지 올라갈 만한 네. 뭐 그런 거는 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애들 그치. 그런 것들이 오늘 한풀이를 하고 한풀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나 원래 대장이야 했던 애들이 또 한 번 또 한번 각인시켜준 SK하이닉스도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네. 제인슨 황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고 더 공격적으로 출시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고 더군다나 여기에 그 HBM E3E의 네. 12단이 이제 16단까지 16단까지. 출시를 해서 이제 샘플을 주고객사 보내겠다까지 확언을 딱 해놓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타이밍 딱딱 맞게 좀 잘 되지 않았느냐. 최태원 회장 자체가요 네. 공급을 한 6개월 정도 앞당기겠다. 맞아요. HBM4 오. 3E가 아니라 4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앞당기겠다. 이제 그렇게 젠슨 황의 어떤 요구 더 공격적으로 출시해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좀 긍정적으로 잘 보내준 것도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듯이 모양이 나오기는 하지만 얘는 아직 주도 주가에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역시 좋은 놈, 센 놈 계속해서 보는 게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지난번 한번 1차, 2차 이렇게 매수창 해봤어요. 했는데 어차피 제 6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팔았다 이런 얘기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건 흐름을 보고 만약에 또 가격적인 매력이 크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아침에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한번 오르겠구나 그런 게 수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딱 들어가 보는. 그러니까 아주 실시간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주도주주 오늘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제 우리 유창현 본부장이 지난주에 아이 지금 많이 빠져갖고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이제 소윤 씨가 뭐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아니 뭐 기아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됐을 때 네. 관세에 대한 부담이 또 줄어들면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하는 수출 품목들이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없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는 생각보다 지금 터닝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오늘 보면 최근 요 며칠간이 기아가 기아가 좋았죠.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자동차 만약에 해리스 쪽에 딱 됐다 확정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을 몇 거예요. 개 그 있죠. 중에 하나 정도는 자동차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 싶네요. 그럼 일단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반도체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그럼 SK 하이닉스도 약간 AI 관련해서 좀 약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반도체의 흐름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시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더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마이크론하고 시가총액 막 자꾸 비교하고 네, 이거 네.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점점 없어지고 뭐 SK 하이닉스랑 금투세랑은 좀 솔직히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되는 상황들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가려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면 그렇죠. 이게 내년에도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을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시장 상황이 아주 악화가 돼서 좀 억울하게 같이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대봐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 좋은 것들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들밖에 없어 하면 더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 지금 하이닉스가 20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3분기 7조 나왔죠. 네. 그리고 2분기가 5조인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1분기가 1조인가 2조인가 1조인가 나왔어요. 근데 4분기도 7조 이상 나오면 나왔지 7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 왜? 엔비디아가 판매가 엄청 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가 20조가 넘을 거고 네. 내년은 당연히 20조 더 넘겠죠.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물론 내년에 꺾인다라면 내년이 고점을 찍고 꺾인다라면 할 말은 없지만 꺾이지도 않았는데 꺾일 거를 예상하면서 주가가 쭉쭉 빠진다?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지금 3만 원 가야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하이닉스는 길게 본다라면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탄력도만 붙으면 네. 저는 뭐 방송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 네. 24만 원 여름에 가격
못 간다라고 말을 못 해요. 갈 수 24만 원?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여기서 못 간다라고 더 어. 이제 목전에 찼다라고 네. 보기에는 네. 조금은 어떤 AI 반도체 시장에 네. 대해서 어쨌든 엔비디아, 네. TSMC, 하이닉스 이 구조가 음. 깨진다라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음. 뚝 잘라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다면 전 그건 아니라 그건 안 좋게 보는데 지난주 나온 뉴스가 TSMC가 네. 우리가 만들게 HBM 어. 니네 램만 보내 이랬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약간 승부가 조금 좀 반전되나 오. 하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약간 왜- 뭐 흔들렸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못 만드니까 네. 니들이 만들어주면 우리 부품 보내줄게. 어.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부품은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그치, 파운드리 똑같은 같은- 제품이잖아요. 네. 똑같은 제품. 그래서 니들이 만들어줘 하면은 삼성은 오히려 거기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 음.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악재겠죠. 음.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는 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이 구조를 깰 수는 없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도 당연히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가가 오늘 뭐 상당히 6% 넘게 이렇게 네네. 올라서 아마 저는 이제 똑같이 대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있던지 간에 지금 주가 수준이 지난번처럼 15만 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은데 온다면 그냥 해봤잖아요. 줍줍줍 주워 먹어야 돼. 네, 그냥 그때 저가 매수로. 실적이 네. 흔들린다. 아 이거 실적이 흔들리겠구나. 네. 매출이든 뭐든 줄어들겠구나라고 판단되면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한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어떤 이유서든 갑자기 뭐 무슨 막 뜬금없이 뭐 전쟁 이슈가 터진다거나 우리나라에서 국지도발적인 문제나 뭐 등등등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정치권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국내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일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항상 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빨간 선 정도에 터치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은 17만 원이 살짝 깨지는 거일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난번 8월 달이든 뭐든 떨어지면은 줍줍하자. 그리고 목표는 이 갭 정도는 매꾸로는 일단 가보지 않을까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24만 원, 25만 원도 더 갈 것 같은데 일단 한 번은 거쳤다 갈 수 있는 한 번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지 보자. 그래서 22만 원 요 갭 정도는 한번 메꾸는 걸 구경하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역시 좀 SK 하이닉스 믿고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좀 그리고 굵은 또 요즘에 종목이다. 나온 뉴스를 보면은 네. 지난주에 테슬라가 네.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1조 원 정도 ESSD 맞아요. 계약하겠다. 네, 봤어요. 뭐 얘기 나왔었고 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반도체 잘 만들고 이런 회사였어. 근데 스마트폰 그 가전도 중요했었고 그때는. 베꼈든 뭘 했든 스마트폰 그 갤럭시 원이 초히트를 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 고급화된 느낌. 그러니까 가전도 사실은 원래는 LG가 좋았는데 가전도 이제 삼성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아니 예전에 반도체 하면 삼성 이랬는데 HBM 못 만들잖아요. 근데 HBM 하면 하이닉스 최첨단 반도체. 그러면 ESSD도 하이닉스게 더 좋겠지. 똑같은 성능을 가져도 그 성능을 보여줘도 하이닉스 일단 믿고 하자.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인식이 박히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아까 내가 어떤 가수의 노래 가지고 이게 노래야?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초히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게 이미지가 바뀐 거는 되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는 그 HBM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다른 반도체도 더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호환성. 맞아. 우리가 일반 PC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메모리를 하이닉스 걸 쓰면은 SSD도 뭐 쓴다거나 그렇게 호환했을 때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니 그쵸.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어, 그러네. 역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날마다 행복님께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저랑도 인사 좀 해주세요. 김 대표님이랑 유 대표님 인사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저 이현 아나운서고요. 같이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좀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기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아도 좀 차트 보고 싶어요. 기아 기아도- 차트는 최근에 반등을 좀 줬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10% 올라왔는데 아직은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시장을 본다라면 아직은 완벽하게 바닥이 찐 바닥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게 내일부터 대선 투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내일 이제 새벽 우리나라 치면 새벽부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새벽이 아니고 내일 그리고 우리 오후부터 내일 오후부터 투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개표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6일 네. 다음 내일 모레 새벽부터 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네. 빨라야 토요일, 네. 일요일 정도는 돼야지 아마 당선자.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4일 걸렸다고 했어요. 확정까지. 아, 확정까지 그래요? 왜냐면 아, 워낙에 너무 초박빙이니까 시원해, 초박빙이니까 진짜. 네. 한 4, 5일 정도는 걸릴 거다. 음. 어쩌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항소까지 하면 음. 한 달도 갈 수 있다. 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4, 5일 정도 걸린다니 네. 얘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FMC도 있잖아요. 그쵸. FMC가 그러네요. 이번에는 이제 수목이에요. 음. 그 전에는 화목이었는데 수목으로 바뀌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요일 새벽에 음. 결론이 나오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약간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 국채 금리가 지금 4.3%가 넘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런 것도 본다라면 이게 약간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다 갈 수 있다. 근데 차트 한번 보면은 네. 오늘 이제 금투세 했잖아요. 원래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공매도 규제한다고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네. 급등했는데 네. 그다음에 싹 빼버렸어요. 어. 싹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네, 네. 근데 이때는 코스피가 7%, 5% 올라왔었고 어. 코스닥이 7% 넘게 올라갔었어요. 어.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가 2%, 그럼 절반도 안 되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3%, 네. 3.8%, 3.4% 올라왔으니까 딱 그 절반 정도 효과로 올라온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야금야금 요걸 한번 싹 잡아먹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다. 그때가 찐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월봉이 어찌됐든 도찌든 뭐든 4개월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차트 좀 더 크게 보여주면 안 네, 됩니까?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이 2020년에도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한번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의외로 이번 달에 그 월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중에 코스피 기준으로 2,500까지 밀린다. 그럼 이게 음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양봉이지만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의외로 큰 양봉이 세게 12월 달까지 해서 나올 수 있죠. 한마디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눌린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한번 센 반등은 나온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또 되게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에 그래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의 네. 2024년 뷰는 여전히 그때도 제가 여기서 네. 계속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대선 이후에는 네. 의외로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연말 랠리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뷰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조금은 뭐 고민해야 될 것들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 대선이 일단은 이제 언제 확정되느냐에 네. 따라서 그 와, 4일? 이후에 네. 네, 움직임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수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섹터들은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증시 기준에서 약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었어요. 2016년 그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리고 나서 대세 상승.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세 상승으로 갈 수는 있을 거야. 이제 자리만 잡으면은 거기에 트럼프 정책 수혜주를 중점적으로 가면 될 테니까.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해서 또 미리 움직인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조금 손바뀜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으면 해리스가 당선이 딱 됐다라고 한다면 그 요 한 2주 한 정도 이렇게 빠졌었던 해리스 수혜주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 보면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풍력 오늘 그래도 좀 올랐거든요. 몰랐죠. 뭐 수소 연료 전지랄지 이런 것들부터 마리아나 관련주랄지 뭐 그동안 어쨌든 빠졌던 것들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이제 악재가 일단 사라지는 가장 큰 악재가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게 보조금 삭감 시켜버리고 미국에 와서 공장 더 지어 여기 와서 제품 생산해야만 우리가 뭘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도 부담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아직 2차 전지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때 오히려 랠리가 이제 쓱쓱쓱 시작될 수 있을 테니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약간의 시간 텀이 우리가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고 가는데 그 가는 상승이 꽤 클 수 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미국 뭐 다 할 것 없이 엄청난 랠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이 지금 간다는 거는 거기서 봐야 될 종목들이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간다는 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보다 가기는 해요. 다 일단 전체적으로 원래 다 가기도 그래서 하고. 2017년에는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2017년이 이제 2018년 1월 달에서 꼭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마무리가 돼 버린 거예요. 대세 상승이 마무리가 될 때는 개나 소나 또 마지막에 랠리가 또 다 갑니다.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래요? 시간차를 두고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2018년도 1월 말에 갑자기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게요. 그러면서 왜? 그죠? 왜? 그러면서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저는 그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자 저는 이때까지 모아놨던 모든 주식을 다 팔겠습니다. 다 팔았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 네. 그게 이제 시그널로 봤던 거죠. 그럼 진짜 물려 있는 거조차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 그래요? 완전 개판인 건 안 되겠지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랠리의 끝자락에 이제 편승해서 오르는 거지. 뭐 못 가는 애들까지도 물론 일부 오르긴 하겠죠. 뭐 오르긴 해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잘 가는 애들은 10% 오르고 어떤 애는 1% 오르는 약간 것처럼 그런 거지. 뭐 못 가는 애들이 갑자기 뭐 40~50%씩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또 시장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어저께 제 채널에다가 그 전망을 좀 올려놨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린다라면. 그래서 단타하기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2021년 여름에 우리나라 꼭지를 찍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바꿔주시면.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S&P 500을 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연말까지 꼭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가 한 6개월 빨리 선행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만약에 6개월 빨리 선행을 한 거면 여름부터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반등이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타이밍은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 치고 나가지 못하면 뭐 이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도 약간의 내년 상반기에는 의외로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아직은 뭐 나온 건 없으니까 일단 연말 랠리를 즐기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고민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시장이 조금은 우려할 만한 이야기를 저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7월 달에 진짜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진짜 지나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7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아마 우리 연하님 혹은 소연 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테 네. 같지만 네. 자 미국의 대선이 네. 있기 이제 3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가 거의 대부분 좋다. 그래야 재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어거지로 만들 거다. 근데 지금 봐라. 미리 이렇게 너무 올라 버렸지 않냐. 앞으로 이제 시간이 3, 4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아마도 그다음에 제가 보는 시스템에서는 이게 상당히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올린 게 시그널이 이제 포착이 됐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8월 달에 상당히 큰 하락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8월 달에 풋으로 수익을 좀 내기도 했고 네. 이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 갈 수는 없을 거야. 한번 밀었다가 이때처럼 한 번만 밀었다가 가면 그게 훨씬 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이게 더 무리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바이든이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더 이제 가능성이 낮으니 아마도 제니 옐런 이 대표적인 상황에서 단기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더 뿌려서 시장이 더 올라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이 거기서 또 포장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네. 그죠? 확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이 좋았거든요. 좋은 거예요 지금 8월, 9월, 그치. 10월이 올라간 거예요. 3개월 좋은 거야 고용도 진짜. 엄청 좋잖아.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이게 전통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을 선거에 이기기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올해 초 네. 그다음에 지금 여름 여름까지. 이렇게까지 올렸고 이번에도 해리스가 너무 약한데 하고 어거지로 올려놓은 거라면 네. 억지로 올린 거라면 그 정도는 빼겠죠. 그렇죠. 억지로 올린 것 정도는 빼겠죠. 그러면 저 밑에까지 깨지는 그런 양상은 좀 아닐 것 같고 많이 밀리면 한 16,500 정도 나스닥 기준에 아마도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 위에서부터도 지금 그때 우리 엔비디아 실적이랄지 기업 실적들이 어쨌든 뒷받침을 하면서 또 저걸 올렸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테고 어쨌든 그러한데 이제 한 번 정도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왜 갑자기 빅테크가 이렇게 밀렸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야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뭐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운데 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워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6%나 밀릴 만한 그런 실적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부담을 갖는 것은 그 금리, 국채 금리가 지금 4.3 아까 찍었다고 이렇게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 그 이유들이 지금의 이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마도 장기채 특히 장기채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0.5% B컷을 했는데 3.6 정도에서 B컷 했는데 지금 0.7, 0.8이 더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금리 인하 또 할 거라고 하는데 스몰컷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단기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놔서 단기채니까 어때요? 만기가 금방 오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기채를 계속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네. 것도 있고 지금 저 차트가 되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되게 애매한 차트가 뭐냐면 저게 이렇게 축소해 주셔도 돼요. 축소. 사실은 지금 올 1년 동안 행보예요. 쭉 행보잖아요. 오른 게 없잖아요. 상승하락 결국은 제자리잖아. 제자리인데 저러고 쏠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차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저런 식으로 약 한 7, 8개월 한 1년 가까이를 쭉 행보했어요. 저기 앞에 오르기 직전. 아니 저기 아니에요. 끝에 저기서부터 확대해 줘 보세요. 예. 저렇게 쭉 행보하다가 올 초에 슉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쭉 뒤로 좀 제 차트로 볼까요? 이렇게 쭉 행보하다가 쭉 올라오고 죽었죠. 이스페타시스 차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스페타시가 1년 정도 행보했을 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옆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이게 1년 정도 행보하다가 네. 쭉 올라오고 내려앉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초에 올라왔다가 네. 한 1년 가까이 행보하다가 쭉 올라오고 내려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런 지금 빅테크,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그 뭐냐 메타 빼고 네. 엔비디아하고 메타 빼고 대부분 차트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비슷하게 1년 가까이 행보예요, 사실은. 아. 행보인데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걸리면은 진짜 강한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죠. 우리 연초 같은 랠리가. 근데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더 치고 못 가면 그게 정점이 되고 쭉 빠질 수 있죠. 고점 대비 한 4-50%? 왜냐면 한미반도체도 한 40%, 이스페타시도 3-40%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조금 조심 한번 해보자. 조심하고 다시 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즐길 때긴 한데 너무 여기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하려고 하지? 이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막 올랐을 때 약간은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현금을 좀 현금을 챙기면서 해야겠네요.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한 번 위로 쏘면 크게 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길게 행보했으니까. 근데 못 쏘고 죽으면 네네. 더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렇겠네요. 차트적으로 뭐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아까 업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도 실적 좋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야 니들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실적 좋았는데 야 근데 약간 좀 아쉬운데?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실적 조금만 더 미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외줄타기의 느낌? 네,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즐길 건 즐기자. 예, 그리고 나서 고민하자. 네, 일단 예.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우리 국내 증시는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얘가 2,000포인트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빠져도 한 포인트 말도 안 돼. 빠져도 한계가 있죠. 2,000포인트 가면 빚내서 사야지. 집 그래요? 빈대도 집 사는 담보로 거예요? 사야지. 푸스익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조금은 해두면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파생매매는 매우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긴 시간의 공부가 필요해요. 네. 이거를 짧게 지금 우리 연아 씨가 수익을 좀 연속적으로 좀 잘 내갖고 네. 약간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 예, 안 절대로 해요. 착각을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게 나한텐 재능이 있었나 보다. 내가 원래 아유. 천재인데 이제서야 내 아유, 재능을 아니에요, 발견했네.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네. 분명히 될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매매 기간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나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 봐요. 그쵸. 이게 또 하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우물안 개구리 될 수 있는데 파생 매매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크게 하지는 말자. 네네. 소액으로 네. 계속 하다 보면 시장 흐름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내가 고집을 안 부리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상방만 먹는 게 아니라 하방일 때도 수익이라는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또 갑자기 시장이 8월 달처럼 급락을 했을 때에 내가 빨간불 하나 켜 있어. 다 마이너스 때 풋 하나가 수익금이 작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1,000만 원 손실 났는데 오늘 요게 한 50만 원 수익이야. 그래도 정신을 차린단 말이죠. 맞아요. 멘탈을 잡을 수 있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네. 외국인도 기관도 다 그런 파생이나 뭐 네. 채권이나 여러 전략들을 합성적으로 사용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매매하는데 개인들은 너무 그냥 주식만 오로지 이상한 정보만 맞아. 갖고 하니까 약간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을 해보자.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생 시장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피울 수 있는 공부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약간 산 증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파생 시장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그 오징어 게임 나오는 그 선물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절대 저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 손절 라인과 이런 것만 잘 챙기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쫄쫄이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전반적인 이 지수 흐름이랑 미국 빅테크 관련돼서도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안 저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리고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중국은. 근데 이제는 그냥 일본처럼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내년 말까지. 일본을 가지. 그럴 거면 일본에 가겠다. 중국은 무서워.
비슷한 데 간다면 저 중국 갈 바엔 대만 가겠습니다. 아, 그쵸. 또 대만도 너무 좋으니까 외계인이 우시셨네요. 네. 무섭다고 하니까. 대만,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제 중국. 중국에 무비자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중국에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뭐 수출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반짝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저는 뭐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무비자를 했다고 해도 니들 원래 안 가. 이런 분위기예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이건 건 또 다른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아도 사실은 예전에는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약간 오염된 걸 수도 있겠지만 정보가 굳이 내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 위험하게 있다 올 필요가 뭐 맞아. 있나? 인식이 좀 좋아지고 위험하다는 있어요, 인식이 그래서. 좀 있잖아요. 맞아요, 중국은 맞아요. 항상 네. 대림동만 가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네, 있는 맞아요. 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뭐 여행주라든지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항공주들 뭐 새로운 어쨌든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웃자고 옛날에는 웃자고 야 우동 먹으러 오사카 한번 갔다 오자 이러면 도쿄 한번 갔다 오자 한 것처럼 뭐야 뭐 그냥 허거 먹으러 그치. 뭐 쌍해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하면서 양코첸 그러면서 찡따오 먹으려고 그치. 청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칭따오 먹으러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좋다. 하면서 뭐 갈 수도 있겠죠. 네. 갈 수도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해 안 갔던 게 중에 하나는 중국 소비주가 왜 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중국 가서 사올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뭐 면세점이라든지 네.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내가 엊그저께 그 백화점을 갔는데 네네. 면세점에서 와인을 사온 게 있었어요. 이거 10만 원에 사왔어. 네. 거기서 10만 원에 팔더라고. 와. 내가 굳이 면세점에서 이걸 내가 왜 사서 무겁게 낑낑 갖고 그래요? 왔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간에 우리나라도 무비자, 중국도 우리나라 무비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은 중국 관광객 많이 오고 그러면 중국이 와서 또 많이 사가고 할 수 있겠는데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 사람들 여기 오려면 비자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중국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열어놓은 그쵸, 상황이니까. 열어놓은 거지. 지금 제주도 네. 제주도는 제주도만 무비자. 무비자죠. 네, 제주도만. 그래서 지금 저 대림동에 살던 어, 분들이 어. 지금 상당히 그 욕을 많이 해요. 원래 살던 한국 분들이 네. 제주도에 무비자로 놀러 왔다가 네, 네. 갑자기 사라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대림동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들에 모여서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입지로 형성을 들어오는구나. 지역을 아예 형성을 해서 기존의 원주민인 한국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 비싸게 부동산들을 취득해버린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국 사람한테는 임대도 안 해줘. 어. 오로지 임대조차도 가게를 한다거나 아예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돼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와 내 고향을 잃어버렸어 막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항공주라든지 네. 특히 모두 투어 하나 또 여행주들이 윗골에 길게 나온 이유가 근데 아침에- 여행주들은 나올만. 그러니까 아침에 반짝해서 무비자에서 딱 올랐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반쪽짜리네. 그러면서 윗골에 길게 나왔다는 거죠. 윗골에 길게 나온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보면은 수혜는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뭐 이게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한번 봐봐요. 이게 노란풍선이거든요. 노랑풍선. 네. 얘만 죽어도 상한까지- 이렇게까지 어. 죽었으니까. 근데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보면 죽어도 윗골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너무 죽었으니까 이런 거야. 참 좋은 여행 뭐야 이거 차티어 뭐야 이거 무슨 아주 그냥 싹 죽여서 놨어 그냥 사람도 아주 마음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상한가 가면 뭐 하냐고. 근데 솔직히. 뭐 하나 투어 못 투어 윗골에 길게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저 업계 1위 하나 투어. 예. 이건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잖아. 얘는 걔네들보다는 뭐 최근 요 저점도 안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그리고 부분들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윗골에 길게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했었던. 지혜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대표님에게 중독되네요. 오늘 중국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재밌으신가 봐요. 컨티뉴어스 지혜님 반갑습니다. 네, 지혜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무비자 관광 관련해가지고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나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 엔터주도 올라왔고 네. 게임주도 좀 올랐어요. 네, 그 JRP도 엄청 올랐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뭐 아파트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지드래곤. 지드래곤에 뭐 아. 있지만 파워? 파워? 뭐 파워 파워. 네,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 엔터주들이 많이 오르고 게임주들이 조금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네, 네. 역시 중국이 유화적으로 계속 뭔가 변하네 오, 하는 게 영향이 유화적으로.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올해 5월인가 6월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네. 몇 년 만에 콘서트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노도 지난주인가 맞아. 지난주 시프트업 네. 그게 또 파노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무비자 그러면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 주겠네. 그래서 엔터주가 강하게 올랐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계속 우리나라에서 유화적으로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내 동맹이 더 필요한 거, 내 편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내가 많이 베풀어 줘야지 안 좋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문화 관련돼서의 장벽이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원래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네. 약간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그냥 드라마 만드는 회사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회사들도 의외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좀 불법으로 DVD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많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네네. 이제 수출이 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렇게 못 가다가 한 최근 일주일 정도 좀 좋았거든요. 오늘도 좀 올라왔었고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에 얘네들은 좀 뒤통수를 자주 치니까. 그러면 막 그 본부장님 워낙 말씀 많이 하셨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네. 뭐 중국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네. 뭐 의류나 화장품 관련해서도 그럼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성 있고 특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AS 좀 근데 해주세요. 이거는 약간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워낙에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이제 실적 발표 완벽하게 하면 이제 거기서 더 뭐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중국에서의 어떤 그 매출 성장을 감안한다라면 네. 지금 주식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흔들다 가고 하는 게 좀 맞아요. 있으니까. 그 중국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조금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중국에서 느닷없이 네.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네. 느닷없이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8개국에 대해서 어디냐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이런 데까지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안도라 공국, 네, 리텐슈타인 뭐 이런 국가들도 있네요. 자 어쨌든 8개 우리 한국까지 해서 진짜 이제 자기 편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야. 일단은 부동산 자체가 와르르 완전히 무너졌고 내부로부터의 균열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도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가 자꾸 경기 부양책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런 것들 아니 우리한테 콧대 높이고 그럴 때는 언제고 막 우리 대통령 어쨌든 우리 전 대통령한테 막 뭔가가 하대하듯이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외교 장관 주제에 뭐 등등등 약간 그런 콧대 높았던 인간들이 느닷없이
뭔가가 선심 쓰듯이 해줄게 하는데 네. 과거에 중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도 막 정책적으로 막 뭐 후광통 같은 거 막 열어가지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 쉽게 열어주겠어, 뭐 경기 부양책 하겠어, 외국인 투자에 어떤 뭐 해줄 것처럼 온갖 것들을 다 해놔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네. 펀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엄청나게 중국에 자금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이거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갑자기 국경절 직전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시켜놨잖아. 네. 그런 거 방치시킨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호를 개방한다거나 네. 콘텐츠에 이런 것들 하는 거 네. 봐봐요. 우리 게임 회사들이 왜 이때까지 뒤졌는지. 그거 뭐냐면 제가 아는 게임 그 회사도 네. 텐센트에서 투자하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게임 다 만들어 놓고 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게임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개발자만 300명이었어. 네. 근데 텐센트에서 노 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다 개발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300명 해고. 그리고 그 회사는 부도 처리됐어요. 아고.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놈 새끼들은 아마도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랑 합작 뭐 해갖고 그런 제한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뭐 지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어. 분명히 한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로 하게끔 만들어 놓고 뒤로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짝 지금 상승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믿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맞아. 중국을 절대로 지금 지들이 공경에 처해서 나자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주변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죠? 아니, 근데 나는 친구인 척 목소리가. 근데 맞아. 죽일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중국 놈이나 미국 놈이나 일본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 여기야. 그냥 우리나라가 빨리 자립해서 하는 게 제일 맞죠.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미국은 뒤통수 안 쳐? 트럼프 대봐. 그럼 바이든이 한 거 세금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있고, 일본 새끼들은 아직도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도 않고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강해야 돼요. 맞아요. 자립력 진짜 키우고 우리나라 강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너무 수출 의존도도 높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옆에 나라에 휘둘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이 없어서 그래. 자원이 없어. 인도 봐봐. 얼마나 자원도 많고 이거 땅도 크고. 우리나라 진짜 이번에 또 대박 났잖아요. 인도가. 러시아에서 원유나 이런 거 다 받아다가 정제해가지고 네. 지금 유럽에 팔아먹고 왔으니 아주 몇 배를 붙여 먹으면서.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잖아 미국도 인도를. 왜? 대안이 없으니까. 떠났지. 인도는 지금 전쟁이 제발 오래가기를 엄청나게 바랄 겁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자원 얘기 하셨으니까 대왕고래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봐요? 왜 보냐고요? 그런 걸 왜 봐? 진짜요? 네. 아무 의미 12월 없- 시추.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12월 10일 날. 아니 어쨌든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면 어쨌든 움직임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근데 그러다 판단은 진짜 어차피 석유가 시청자들이 하는 나오거나 거니까. 이러면 대박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몰라. 너무 그것까지 너무 너무 후야? 뭐 네.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결과 왜냐면 나와야 왜 아는 내가 이 거니까.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네.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는 거예요. 테마라는 게 사실은 따끈따끈한 게 많이 가고 따끈따끈한 게 강하게 가고 먹을 게 있는 거지. 이게 벌써 지난 4월 달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가지고 맞죠. 너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가 시추한다고 해서 오를 게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말한 것처럼 네. 정말 빵 터졌어. 네. 그럼 그때 상한가에 따라가도 돼. 확인된 거잖아요. 확인됐을 네. 때 차라리. 근데 지금은 너무 뭐 업체 맞아. 선정한다 뭐 하고 뭐 한다 해서 또 한번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뭐 한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뭐 있다 없다를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누군가는 이제 이걸 또 투자를 하고 갖고 계신 분들, 한국가스공사가 됐든 아니면 뭐 화성밸브가 됐든 연관 종목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제 그런 어차피 판단은 이제 각자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그때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요번에 살짝 고개를 드는데 12월 10일 날 첫 시추 위치를 일단 확정을 해서 그 탐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화가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떨어지죠.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이제는 기대감에는 이미 올랐지롱. 예, 그죠? 기대감에 이미 올랐지롱. 그러면 말 맞다나 확인하고, 오 진짜 나오네. 아니 확인했더니 오 얼마큼 있다더라. 하면 그때 진짜 하고 싶으면 쫓아가도 늦지는 않고. 또 이미 나 오늘 들어갔는데 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럴 분들은 조금은 작게 보자.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이슈가 좀 낡아 빠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런 테마들은 길게 크게 가는 부분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12월 그 11일 그쯤 가서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또 급등세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어. 중간중간에 울고 먹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음. 또 그런 것들을 좀 화재 전환을 하기 위한 또 용도로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래저래 좀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주말 영상에다가 제가 네. 그렇게 올려드렸죠. 주말 우리 유캐너 주말 영상에 제가 혼자서 이번에는 얘기를 드렸는데 만에 하나 11월 2일 날도 뭐 지금 저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집회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지금의 정치 테마주가 그냥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일 땐 건드리면 안 돼요. 정치 테마주가 그냥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일 때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대선주로서 움직일 때는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오는 특수고 네. 평균이랄까 어쨌든 이거가 보통 진짜 대선주로 움직이면 10배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파생처럼 합생 전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야당 하나, 여당 하나, 가장 네. 유력한 후보의 어. 대장주를 네.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씩 합시다. 100만 원 샀다. 네. 아니면 1000만 원 샀다. 네. 그러면 대통령 안 됐어. 이 사람 중간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막 70%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50% 70% 가. 근데 대신에 한쪽에서 200% 300% 500% 내지는 10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손실이든 말든 이쪽에서 수익이 더 크면 된다 이거죠.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테마가 대선 테마. 근데 이 대선 테마가요. 정식 그 대선을 치룰 때에 다해 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 이제 MB 이 그 대선 때는 한 여름쯤부터 12월 제 선거를 하는데 여름쯤부터 급등됐어요. 그래서 이화공영, 특수 건설 막 이런 것들이 막 20배씩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때의 그 대선주가 움직일 때는 한 2년 빨리 움직였어요. 2년이. 이상하잖아요. 네. 무슨 벌써 2년이나 빨리 움직이나. 그게 이제 꼭 레임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여성이었다.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이 없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없다. 근데 그때 드라마가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고현정 씨가 맞아. 여성 대통령을 네. 연기를 했어요. 그 첫 장면부터 아주 강인하게 군을 뭐 해가지고 중국에 혹시나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 병사들 살려내 막 이런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종영이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났어요. 그 직전부터 급등한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가. 그래서 20배 정도씩 갔어요. 그래서 네. 이게 꼭 그 대선이 코앞에 있어야만 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우리가 한 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 만에 하나 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특수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거를 조금 보고 있다가 저는 따라 붙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근데 대선도 2026년이니까 지금 2년 전이긴 하거든요. 2년 전이긴 한데 더 빨리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투자 상황 오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테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테마주도 수익만 나면 진리예요. 투자는 수익 나면.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은 뭐 이게 우와. 뭐 그걸 가정하기에는 아직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니니까. 미리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고 11월 15일 그다음에 11월 25일인가 그러면 20몇 15일이니까 14일에 이재명 관련된 거 사놓어도 되지.
그렇게 그런 따진다라면. 식으로. 아. 예. 그게 따진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리스크도 크니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해질 때 예, 그때는 쫓아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멍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지 나중에 너무 늦게 쫓아 들어가면 위험해요. 생각할 거면 내가 얼마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번 도전해 볼 건가. 다른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대선 테마만큼만. 그래요. 네. 아 확실하게 수익을 또 대선 많이 테마만큼은. 네. 하셨어가지고. 그렇죠.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특수를 보니까. 어. 심지어 이제 철수합니다. 또 철수합니다. 또 철수합니다 했던 분 관련 대표 종목이 안내비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야 돼. 이걸로 또 수익 많이 드셨어요? 맨 처음 그 인기 있을 때 요게 그때 이제 서울시장 나오고 뭐 요게 그 저기 강호동의 그 무릎팍도사 이런 데 나오고 막 처음에 이제 막 부흥되고 정치 그랬을 진출하겠습니까? 때. 주말 동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실 때 이거 16,000원에서 16만 원 갔어요. 10배 가는 거예요. 기대감에 진짜 10배 그거구나. 10배가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인기가 조금 이제 그쵸. 네네. 그만큼 가격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20만 원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좀 더 유력한 후보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대장주. 네, 그 사람 중에 대장주. 누가 되든 간에 네. 여당 쪽 한 명, 야당 한쪽에 쏠리면 안 돼. 합성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될지 몰라.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법 리스크가 진짜 터질지도 모르고 하니까 꼭 양쪽으로 함께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진지하게. 네. 생각하자.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번 주 뭐 어떻게 지낼지 아니면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있으신가요? 함부로 추천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눈여겨보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해 주실래? 뭐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굴곡이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굴곡이 있다 그러면 뭐 좀 모아간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금융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의외로 항공주 대한항공이 이제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고 환율이 만약에 FOMC 이후에 환율이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보시면 1370원이잖아요. 70원을 깼다가 좀 올라왔는데 1370원을 완벽하게 깬다. 네. 그럼 다시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항공주는 유가 하락, 네. 원화 강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항공주를 보고 있고 저는 대한항공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그래도 조금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그 고점을 좀 뚫었고 그러면 뭐 이런 기업도 충분히 좀 눌리면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이제 해리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 쪽을 본다라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봐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가 CS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만약 확 눌린다, 확 눌려버린다. 그러니까 내일 뭐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막 5, 6%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오면은 좀 보시면 CS 윈드 같은 경우가 만약 난 해리스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보시면 좋겠고 난 트럼프 쪽에 관심 있다. 그런다라면 전 하이비전. 하이비전. 네, 요게 이제 또 이제 테슬라 그 ESS 관련돼 가지고 수주 지금 그 테슬라 관계자가 왔다 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번 급등했다가 네. 급락하고 나서 다시 그 시작 저가에 왔죠. 네. 그러면 한번 사볼 만하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또 이 회사가 실적도 엄청 좋은 회사예요.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PER이 4배잖아요. 트럼프와 별개로 별개로도 실적이 좋은데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ESS 쪽으로 최근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떴다가 눌렸기 때문에 뭐 지금 좀 16,000원 초반 정도 선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대선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전 지주를 본다라면 LG 엔솔이 가야지. 역시 대장주. LG 엔솔이 이제 돌파를 한다라면 네.
이번에 48만 원 언저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원래 2차 전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쌍바닥이라 이게 뭐 네, 짝꿍댕이라 해 짝꿍댕이. 네. 그러면 대신 이건 변동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도 트럼프가 된다. 그럼 한번 쭉 밀릴 수 있어요. 쭉 밀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밀리거나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사실은 하이닉스고 그리고 좀 요즘에 뜨는 게 이제 네오셈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 네오셈 CXL?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네오셈 한번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 네. 수요일에 한번 네오셈 말씀드렸었어요. 네. 수요일에 네오셈 말씀드렸다가 목요일에 급등했다 윗꼬리가 나오는 바람에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ESSD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개별주로는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 그 저도 이제 구분을 어쨌든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확인하고 가는 쪽으로 그래서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그건 너무 크게 갈릴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가 가진 주식이 요 하루 이틀 정도 상승한다면 오늘도 저는 약간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그 장중에 제가 네. 공개 방송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 지금 뭐 갖고 있는데 오늘 조금 뭘 팔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합니다. 어차피 그냥 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뭘 사서 갖고 있고 뭘 그냥 팔아버렸다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서는 탄력이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또 센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한번 해봤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은 그 움직임이 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서 혹시나 트럼프가 되게 되면 한 번 더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몇 번 먹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요 앞방에서 한번 크게 수익이 났고 이게 지금 가장 센 모습을 보인 그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LG 에너솔도 좋았고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한번 먹었고 그다음 최근에 요 빨간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오늘 조금 비중이 상당히 줄여놓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현금 좀 만들어 놓고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유찬 본부장 얘기했던 종목들에다가 뭐 방산 또 다시 봐야 되겠죠. 방산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니까 근데 해리스가 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쪽 한 번 정도는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어쩌면 이제 수출 그 관련된 종목들 관세 때문에 조금 억눌렸어라고 할 만한 종목군들 뭐 기아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수출 소비재의 어떤 네. 화장품이 네. 중국 쪽 매출이 좀 있는 쪽은 좀 제외하고 북미 쪽으로 네. 좀 매출이 있어서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고 뭐 이어서 그러니까 같이 본다면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뭐 휴젤이랄지 파마 리서치는 우리가 계속 네네.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좀 계속 신고가 흐름 좋고 좀 나오니까 메디톡스나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그쪽으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야 이것도 기대감이 빡빡빡빡 진짜. 살아나서. 오늘 7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연관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정재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뭐 레몽레인 이런 거 상한가 쇼박스 빅텐츠 위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이게 12월 말이잖아요. 12월 26일 12월 26일 뭐 이렇다고 하니까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한 번씩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튈 만한 사항들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지는 말고 눌림목 줄 때에 뭐 이거는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상관없는 또 네. 테마가 될 수 있을 테니 그런 쪽들도 관심 가져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또 대표님들의 그런 속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어떤 거를 내가 좀 단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밤이 되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수요일 날은 어느 정도의 좀 반영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도 한번 흐름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좀 흐름 좋을까요? 근데 오늘 좀 올라서 내일
시장을 조금 혼조세, 어. 혼조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오르면 좋은데 네. 뭐 근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강했었던 음. 종목들이 내일도 좀 더 강하겠지만 주가 지수는 약간 눌릴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눌린다고 해서 너무 까는 뭐 건까지는 나쁘게 아니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은 또 오전 공개 방송을 했어요. 네.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월요일에 네. 그 지금 내가 파악할 때는 네. 지금 파동 시장이 월요일에 그 개파락을 하던 네. 아니면 플러스로 시작하던 네. 반등하는 날일 거다. 진짜요? 예. 오.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게 조금 그 전에는 내일은 이쪽이 한번 해먹을만 하겠구나, 콜이 한번 먹을만 하겠구나, 푸시 네. 먹을만 하겠구나 약간씩 네.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금요일 날 봤을 때 오늘 월요일을 보는 시각에서 금요일 봤을 때는 조금 명확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보입니다. 오늘은 콜도 애매하고 풋도 애매해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어쨌든 뭐 매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나와주면 좋은데 조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오늘 약간 양쪽으로 다 비중을 줄이고 넘어가서 내일 아침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보고 그쪽에 좀 비중을 실어서 단타 중심으로 또 하다가 모아가고 조금씩 남겨요. 그러니까 저의 방식을 그 따라하기가 또 쉽다면 쉬운데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단타를 쳐요. 매일매일 단타를 쳐서 오전 단타를 중심으로 치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수익의 한 일부를 남겨놔요. 30에서 50% 정도 내가 오늘 1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네. 30에서 50만 원어치를 콜을 풋을 남겨놓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남겨놓은 거니까 끝장날 때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금으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도 못 견뎌요. 맞아요. 수익 나다가 와 100만 원 수익 나다가 80만 원 되고 70만 원 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말이 100만 원이지 이제 이게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가면 한때 제가 크게 할 때는 또 그렇게도 됐었었기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딥니다. 수익이 나도 수익 중이어도 수익이 1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돼버리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익으로 남겨. 네, 수익으로 남겨놓으면 훨씬 그게 마음 편해요. 너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어차피 번 돈이니까 내가 수익 좀 덜 벌었다 생각하지 뭐 하면 조금 더 끝까지 갖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여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11월 아무튼 약간 본격적인 월요일 좀 첫날이었고 오늘 또 시장이 좋았던 만큼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수요일도 라이브 합니다. 수요일에 라이브 때는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이슈들 화요일 날에 그 그때는 미국 진짜 증시 대선 딱 끝나고 이제 네. 개표 들어가면서 막 거기다 FOMC 들어가면서 얼마나 또 변동성이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수요일도 와주실 거죠? 수요일도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채우 선생님께서 또 인사해 주셨고 막판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수요일날 8시에도 하니까 그때도 꼭 와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창현 본부장님도 미남 주식 검색하시면 미남 주식에도 정말 알찬 정보들 막 올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수요일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